자, 여러분, 또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자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차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차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다 행위를 하는 데 있어도 여러 가지 차 도구를 이제 이용을 해서 엄다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차를 하시겠지만 이제 암차를 마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래도 제대로 좀 갖추고 차 생활을 하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차도구를 소개하고 그 차도구의 유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차 생활을 하면은 보편적으로 차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공부를 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차를 평상시처럼 일반적인 어떤 의식에 의해서 따르고 아니면 우려서 이렇게 드시는데, 이왕이면은 우리가 인생을 좀 이제 살아왔고 또 어느 정도 인생에 그 살아온 만큼 깊이가 있는 인생을 살았다면은 차 생활도 뭔가 정제되고 절제되고 좀 뭔가 기초적으로 좀 잘 갖추어서 하는 게 우리 어떤 정신적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칩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해서 마시는 거와 그래도 그 차이에 걸맞게 맞추어서 이렇게 차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차생활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막걸리 잔에 차를 부어서 마실 수도 있고, 뭐 뚝배기에 차를 타서 마실 수도 있고, 차 생활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차는 뭐예요? 정신적 물질성이 있다고 저는 항상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왕이면은 차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신성으로 좀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바람에서 오늘 이제 간단히 차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거 마시고 있는 이 차는 암차 중에서 북두, 그러니까 해영갱 북두, 나름 암차 반열에서는 최고급이라 할 수 있는 해영갱 지역의 북두 암차입니다. 자, 오늘은 이 암차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면 제가 또 암차에 대해서 조금 차근차근히, 뭐 체계적으로는 제가 다 할 수가 없어요. 시간 날 때마다 하니까. 그래서 당장 누군가가 당장 요것은 필요할 것이다 하는 것만 뽑아서 그때 제가 촬영을 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은 되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것은 암차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고급 암차를 먹는데, 그냥 우리가 보이차 먹는 그런 잔이나 보이차 먹는 그런 홀을 쓰는 것도 뭐 그걸 나쁘다 좋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왕이면 또 암차를 마실 때는 암차에 걸맞는 이런 차도구를 준비를 해서 이 암차를 마시면은 좀 더 암차의 깊이를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내가 좋은 자사오로 가 있는데 이 자사오에다 암차를 우리면 최고지 뭐 그것도 좋아요. 좋은데 이왕이면은 암차를 우리는 자사오는 따로 있다. 자, 이미 저한테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아실 건데 이런 암차를 우리는 이 도구가 왜 중요한지, 그 중국의 옛 그 차인들 그리고 선인들이 왜 이것을 중요시했고 이것을 고집했는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 겉보기에는 다 똑같고 똑같은 원료로 썼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차에다가 암차를 우리고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이차 우리는 차호에다 암차를 우리면은
분명히 맛은 다릅니다. 향도 다르고. 자, 그 정도를 느낄 수 있어야 진정한 차인의 길에 들어섰지 않나. 여러분 스스로 한번 평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고 이 도구를 굳이 갖추지 않더라도 암차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정도는 갖추고 해야만 암차를 제대로 하는 거구나. 그 정도만 알아주셔도 됩니다. 자, 제가 이 차를 마시고 있는 이 도구는 손하고 한번 보세요. 여기서 보면 어떻게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조금 보이죠? 기팅이. 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적죠? 일반 찻잔하고 비교를 하면은 엄청나게 적은데, 찻잔을 또 하나도, 여기 있네. 제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문화원에서 쓰는, 박물관에서 쓰는 보이찻잔, 일반적으로 이런 잔을 쓰죠. 자, 이렇게 비교를 해 볼게요. 완전히 차이가 나죠? 자, 그래서 왜 이런 작은 잔을 쓰냐? 암차를 음용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고급 암차일수록 이렇게 작은 잔을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약침배, 약침배라고 합니다. 이 잔을. 문상배하고 달라요. 그 어떤 차를 하시는 그 차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그거는 누구라도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제가 하니까 그 문상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기 지식을 자기 스스로 바닥을 드러내는 겁니다. 몰라서 하는 얘기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내가 차를 오래 했고 차에 대한 상식이 많고 차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목에 약간 이제 이렇게 기부스를 하고 다니시는데, 갑자기 이렇게 아는 척하고 이거는 문상배 아니냐 딱 얘기하면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알 건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는 문상배가 아니고 약침배. 문상배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청차 같은 거 마실 때 문상배의 그 잔은 향을 맡기 좋게 만들어진 그런 잔이에요. 다 용도가 있어요, 그게. 그렇다고 이것이 또 향이 그렇게 맡기가 좋지 않냐? 그게 아니고, 얘는 맛과 향을 다 아울러지게 하는, 그래서 약간은 적지만 키가 약간 입구가 좁으면서 키가 약간 깰쭉하게 높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처음 보면은 착각을 해요. 문상배인데 작은 차짜리구나. 문상배의 작은 차짜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문상배하고는 다릅니다. 자, 이런 잔들이 왜 이렇게 생기고 왜 이렇게 용도를 만들었냐? 이거는 또 이제 도예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또 시간이 되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만드는 데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단순한 겉만 보고 이쁘다, 귀엽다, 물론 그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정말 깊이 있는 차인이라면은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돼요. 그거 이쁘고 귀여운 거는 누가 봐도 다 알아요, 100이면 100. 그렇지만 왜 이렇게 만들었고 왜 이런 잔을 써야만 되는지를, 자, 여기까지 들어가야 정말 여러분들이 진정한 차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얘기 듣고 삐죽거리지 마세요. 일부 또 삐죽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데, 차맛만 좋으면 되지. 자, 차맛만 좋으면 되는데, 그 좋은 차맛을 더 좋게 하고 그 좋은 향을 더 내가 깊게 맡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능적으로 만들어졌다. 결론은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유래를 간단하게 제가 사진과 함께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따라서 제가 중국의 그 옛 문헌에 있는 그 기록해 놓은
그를 한번 소개해 드리자면은, 그 당시 이제 조주, 아마 내가 알고 있는 조주 선사 시대, 아마 이쯤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하는데, 이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중국의 옛 문헌에 제가 옛날에 봤을 때, 그 책을 읽어봤을 때, 차는 반드시 무이차여야 하고, 호는 반드시 맹신호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분들은 이 무이차를 중요시하고, 이 호를 쓰면은 반드시 맹신호를 써야 하고, 그리고 자는 반드시 약침배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약침배를 써야 된다 했죠. 자는.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차를 음용하는데 기본 요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은 항상. 이것이 아니라면은, 이것을 갖추지 않았다면은 차를 하는 데 있어서 자부할 수도 없고, 또 손님을 감히 대접할 수도 없다. 이렇게, 그 정도로, 옛날에 그 문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흘러 넘길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지금 써보면은 맛과 향이 많이 다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맹신호의 기본 모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제가 이제 약간 변형해서 만든, 보이차를 우리기 위해서 만든 맹신호입니다. 요거는 이제 장작가마죠. 장작가마에서 불을 떼서 만든 거고, 그 뒤에 나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맹신호 형태를 제가 약간 변형해서 만든 겁니다. 이것은 이제 보이차 우리는데 쓰기 좋으라고 이렇게 만든 작품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제 맹신호 그리고 약침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맹신호라는 이 이름은 원래는 맹공호라고 당시 이 호를 만든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름이고, 그 뒤에 맹신호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붙었는데, 원래는 맹신호가 맞고 이름이, 맹공호는 이분의 이 호가 황제한테 바쳐졌다는 그런 연유로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맹신호를 만든 시기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기재를 하거나 기록을 해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옛 사람들은 이렇게 이 차 도구 하나에도 굉장히 어떤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 개발하고 어떤 게 차에 잘 맞는지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 맹신호 그리고 약침배,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더 깊게 얘기하려면 끝도 한도 없어요. 없는데 간단한 건지 안 간단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간단하나마 이렇게 여러분 이제 차생활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격조 있는 차생활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된다. 무조건 차를 우려서 뭐 바가지에 따라 마셔도 차생활은 차생활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차생활 하는 데 있어 그렇게 정제된 생활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